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가 준비된 시간이죠. 그래서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연 큰 손들, 그 중에서도 더 큰 주포들은 과연 이번 주에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디에 돈을 쓸 것으로 보이세요? 이번 주에요? 네, 뭐 일단 주포, 우리가 주폭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포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이 주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 큰 돈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키워드 테마가 항상 움직였죠. 그럼 뭐 남북경업주가 움직였고 그전에는 또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테마가 움직이면서 테마를 형성했다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섹터군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그 개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게 보이고 실제로 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최근에 2018년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상승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좀 동참을 하면서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이번 주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런 메이저급의 수급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초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살 것 같은 종목들로 혹은 수급이 좀 갑자기 쏠릴 것 같은 종목들로 저희가 좀 종목을 속간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종목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상로 전문가가 계속 저희에게 종목을 주셨던 종목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지금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처음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CJ헬로와 LS 이 두 종목은 14%에서 한 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오전장 마치고 한 12시에서 1시쯤에 수익률을 점검을 한 거니까 12시 기준이니까 계속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였었죠. 5월 14일에 포스코와 미스터블루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포스코는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이제 손절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자, 한번 종목을 쭉 지켜볼게요. 먼저 CJ헬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계속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제로에 대한 모멘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을 수익 많이 났다고 그냥 이익 실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중수 이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익절가를 상향시키면서 최소한의 이익을 좀 높여가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실제 계산에 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절가를 상향시켜서 익절가를 9,500원 선으로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무너지면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S인데 LS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소폭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LS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도 많아지고 사실 이 종목군이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뭐 이런 상승이라든지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종목이 나빠서 빼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종목군은 이제 우리가 포트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좀 더 투자 전략, 제 공개 방송이나 또는 강연을 참고하시고 여기 포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미스터 블루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네. 자,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한 6%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개인들에 의한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좀 빠져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이렇게 되면 또 딜레이가 조금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딜레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손절을 하고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지난주에 빼먹었던 이 6%를 다시 한 번 더 채워보는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LS도 계속 들고 가고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네. 포트폴리오가 너무 네, 복잡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되면은 맞습니다. 네.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LS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뺐으니까요. 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상로 전문가의 또 그 강연회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총 몇 종목이 남았죠? CJ 헬로비전은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포스코도 보유하니까 2종목 남았습니다. 새롭게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2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 2종목을 다 살 필요는 없고 네네. 어차피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만 사고 네. 오늘은 중소형주 한 개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2가지 종목을 준비하고 제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네네. 말씀드리고 포트에 편입하는 것은 한 종목만.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평화전공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평화전공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요. 이 종목이 사실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환율이 1,060원대, 1,070원대에 움직이다 지금 현재 1,080원대를 조금 올라가고 상향하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 있을 수 있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통화량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결국에는 이런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수출주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가장 유리한 환경 자체가 환율로 따졌을 때 1,130원에 1,150원대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워낙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절 효과로 인한 어느 정도 바닥권력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도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결국에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요.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꾸준히 부진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품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수급과 주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차트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있고 밑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있는데, 네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굳이 외국인들이 볼 필요가 없고, 그럼 밑에 이제 보시면 기관의 매수인데 여기 양봉이 형성될 때하고 기관이 매수를 할 때를 좀 같이 겹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에서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기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여김없이
음봉이 형성된다는 거죠. 네. 자, 결국에는 기관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가 되면서 지수 자체도 상승과 하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관이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흔히들 표현할 수 있겠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형성되고, 기관이 매도를 하자마자 또다시 주가는 빠져버리거든요. 결국에는 기관의 움직임만을 본다면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이 종목군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번에 상승이 나타날 때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네네. 그 기간 안에 뭐 투신도 있고 뭐 금융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 자체는 노하우겠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의 순매수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 이 평화전공이고, 오늘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기관이 지금 많은 매수를 보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결국에 11,400원, 11,5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들이 11,400원, 11,4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11,400원 부근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니 그 이상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누가 많냐라고 따져봤을 때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움직였을 때 주가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볼지를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앞으로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믿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게 바로 수급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주포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11,300원대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떤 가격에서 들어가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만, 대신 우리가 단점이 있습니다. 기관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손절과 그리고 목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매수가는 1,300원에서 1,700원 매수가로 잡아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1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을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대응할 수 있고, 대신 여기에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목표가가 또다시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기관의 매수를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같이 한번 숟가락을 얹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1,850원 선이니까 조금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을 한 가지 더 주신다고 했어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담지 않지만 네네. 이미 포스코라는 큰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네네. 담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욕심 생기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가져오신 거 보니까 어떤 네. 종목입니까? 네, 그래서 뭐 소개를 해드릴 겸 이런 종목군은 또 전략으로는 뭐 나중에 공개 방송이나 네네. 아니면 강의 오시면 되겠고, LG 이노텍을 원래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이 지금 하반 경직성을 조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제가 따로 뭐 강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매수가로 본다면 현재 자리 12만 5천에 12만 7천 원대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 명심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만 1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을 확인을 해보면요. CJ헬로는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로 추천해 주신 평화전공까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나와서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점검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계좌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죠.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